안녕하세요. 20대 주린이 동거입니다.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매매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스킬이라면 스킬이고 이론이라면 이론인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제 계좌가 이제 파란색이라서 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녹화를 해보고 나중에 한 달, 뭐 반년, 1년이 지나서 다시 이 영상을 봤을 때의 생각과 어떻게 그 뒤에 저의 생각이 바뀌었는지도 확인도 해보고 싶고 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지와 저항은 엄청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가 저항이 되고 저항이 곧 지지가 되죠. 그 지지와 저항만 잘 판단한다면 이걸 들어가도 될지 들어가도 안 될지의 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지입니다. 즉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받쳐주는 것을 지지라고 표현을 하죠. 반대로 저항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지와 저항을 어떤 차트로 보시나요? 일봉, 분봉, 분봉 중에서도 3분봉, 뭐 1분봉 여러 가지가 있죠. 결국엔 일봉 안에는 분봉이 있고 또 그 분봉 안에는 더 작은 분봉이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 지지와 저항을 비슷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수와 매도가 다른 구간보다 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저 같은 개인 투자자는 그럴 때 그 거래세를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자기의 그릇대로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지지와 저항이 속임수로 일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선이 100%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합리적인 의심, 통계상, 확률상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해도 오히려 더 매매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차트로 그 지지와 저항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분봉은 최근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3분봉이었는데 어떤 유튜브 분의 영상을 보고 얘기하시면 아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15분봉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여러 번 돌려보고 최근에 들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말씀대로 이 15분으로 보니까 3분봉에 비해서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 3분봉에서는 안 보였던 지지와 저항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저는 3분봉과 15분봉을 동시에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매매를 했던 종목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매매 영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28일 날에 직접 매매를 했던 신성 ENG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참고로 뉴스 매매를 한번 했다가 한번 털린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잘 하지 않고 그냥 차트랑 지지와 저항과 저의 생각대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휘말리면은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됐을 때 충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냥 하지 말걸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이죠. 우선 그러면 제가 매매했던 일지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매매 내역에서는 여기 1, 3, 5분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럼 3분봉으로 보시겠습니다. 3분봉으로 일단은 제가 매매했다는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수했던 처음 시간을 보겠습니다. 시간은 10시 12분입니다. 그럼 15분성으로 10시 15분이면 이쯤 여기 구간이네요. 그러면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3, 4일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일주일 정도 되는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면 한눈에 보셨을 때 화면을 멈추시고 지지와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냥 진짜 정말 줄이는 시점으로 그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가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도 그렇고 여기서 막히고 내려오는 흐름이죠. 돌파를 여기 살짝 해줘주면 다시 바로 눌렸고 여기서도 다시 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선을 그었는데 이 지점도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등이 일어났던 구간이 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반등을 했죠. 이 정도 3개만 그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매매했던 이쪽 구간입니다. 제가 이 차트를 발견했을 때 당시에는 여기에서는 다른 걸 매매를 하느냐고 못 봤습니다. 근데 검색식에 뜬 이후에서는 이쪽을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뜨면은 오늘 당일 위치만 보고 오늘 고점 돌파해줄 것 같을 때 뭐 이럴 때 들어갔는데 차트를 좀 넓게 보니까 좀 큰 그림 5일 정도 6일 정도 되는 그림을 보니까 그래도 이 하루만 봤을 때보다는 이 움직임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라인이 왜 지지와 저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23일날 이때는 한번 급등한 주식이 이쪽 라인에서 반등은 살짝 했지만 더 이상 슈팅이 나오지 않고 무너진 모습입니다. 이 지지가 무너지고 나서 아래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을 때 뚫지 못하고 내려온 순간부터 저항으로 바뀝니다. 즉 여기는 지지였고 여기는 저항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선을 쭉 이었을 때 제가 발견한 시점이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보고 이 주식이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솔직히 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랫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면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던 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항이 되었고, 물론 여기서 이 저항을 한번 뚫었지만 다시 내려왔다가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확률이고,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깨지지 않고 다시 터치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즉 정확히 여기가 지지가 되었음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짜를 한번 3분봉으로 봐보겠습니다. 15분이죠. 15분이면 이쯤이죠. 여기서는 제가 이 선 그어놓은 건 이미 15분에 그어놓은 게 남은 것이고요. 15분이면은 여긴데 이쯤 라인 이쯤쯤이죠. 여기서도 똑같이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3분봉 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막혔던 흐름까지 보이네요. 15분에서 안 보이던 게 3분봉, 3분봉에서 안 보이던 게 15분봉에서 이렇게 같은 움직임이지만 시간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시 15분봉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저항이었던 게 지지로 바뀌는 순간 슈팅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저항이라고 생각했죠. 즉 여기가 이 28일 날에 1차 저항, 2차 저항이었습니다. 근데 1차 저항은 이미 지지로 전환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 2차 저항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뚫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는 크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11시죠. 11시를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음봉 전환 한 번도 없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막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막힌 이유를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막혔으니까 선을 한번 딱 그어 보겠습니다. 막힌 구간을 선을 그어 보니 19일 날에 막혔던 구간이네요. 이런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런 걸 보면 매매하기 전에 항상
시나리오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걸 매매하면서 깨달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차 저항에 맞고 내려온 주식이 2차 저항에서 2차 지지로 바뀐 부분을 우선은 뚫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보았을 때 이 2차 저항이 지지로 바뀐 것이 좀 강력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쉽게 뚫렸지만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기가 지지가 강력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슈팅이 나왔지만 3차 저항은 닿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2차 지지도 뚫고 1차 지지도 뚫고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20일, 21일, 뭐 23일 이럴 때 여기를 뚫고 유지를 못 해줄까? 근데 여기는 왜 뚫어주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이 15분봉, 뭐 이 분봉 차트 안에서만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래량의 차이입니다. 다들 주식 영상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호가창이나 그 이제 차트의 움직임은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숙이지 못한다. 즉 거래가 많다는 것은 시선이 쏠렸다는 것이고 거래가 없다는 것은 시선에서 제외 혹은 이미 다 해먹고 나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또 다른 의미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갑자기 줄어드는데 차트는 뭐 그대로이고 뭐 횡보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이 거래량의 비밀이 있는데 이 거래량을 이제 지지와 저항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21일과 23일에 이때 돌파 시도가 나왔을 때 거래량은 280만 주, 300만 주 정도입니다. 하지만 28일 날에 돌파를 시도했던 이 라인은 여기죠. 약 600만 주입니다. 350만 주입니다. 근데 21일과 23일은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가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진 구간입니다. 하지만 28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가 거래량이 이쪽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즉 여기 돌파를 쉽게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 돌파했을 때 힘을 더 많이 써주고 여기 돌파할 때는 힘이 좀 덜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선을 그어놓은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거나 반등을 못 해주는 경우가 왜 있고 왜 없는지, 어떤 건 올라가고 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거래량을 대입을 해보니 일단 맞는 거는 같은데 아직 한 달 이상, 뭐 반년 이상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런데 못 뚫는 데는 힘이 부족하다, 사람의 시선이 적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했던 당일날 28일날에 가장 핫했던 종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승에서 제일 높은 코드임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우상향하는 추세인 거는 한눈에 보실 수 있죠. 제가 아까 같이 신성 2인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겠는데 아직 코드임 같은 경우는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일단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27일날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온 시점 하나 긋고요. 이거는 여기 더 이상 그을 차트가 없어서 이거 하나만 일단 그어 보겠습니다. 저항이 지지가 되고 지지가 저항이 될 수가 있으니 그럼 28일날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27일날에 돌파를 못 해줬던 이 가격 400원 구간을 28일날 시초 처음 이 15분 봉에서 돌파가 시도가 나왔지만 역시나 저항을 부딪히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 그 다음에 30분에 재돌파가 시도가 나왔고 돌파를 했습니다. 그때 거래량은 이 처음 장 초반에 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상태죠. 그리고 이때 27일날의 거래량보다도 적은 거래량입니다. 적은 거래량인데 일단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이 저항을
터치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저항이 지지로 이미 변환이 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즉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뭐 지지를 테스트하는 뭐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겠고, 일단은 한 번은 뚫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지지 라인을 아래로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즉 여기 두 번에 뭐 지지 테스트라고 이제 많이 들었는데 지지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지지 테스트를 마치고 엄청나게 큰 슈팅이 나왔습니다. 약 8%에 달하는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선을 하나 더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윗꼬리 달린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하고 몸통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주가가 더 47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서 주가가 쭉 흐르게 됩니다. 주가가 흐르기 전에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반등한 구간에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쭉 흐르다가 이 28일 날에 첫 번째 저항이었던 구간이 지지가 되었죠. 하지만 여기가 뚫리긴 했는데 극복 여기를 다시 저항을 지지로 바꿔버리면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려올 때 한번 반등했던 이 지지가 여기서 다시 저항으로 전환이 되면서 터치를 했지만 여기서 지켜주지 못하고 쭉 흘러내리고 지금 주가 위치는 1차 저항이었던 이 라인이 여기서는 다시 지지가 될지 어쩔지는 다음날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하고 앞에 아예 차트가 너무 멀리 있고 몇 개월 3, 4일이 아니고 너무 멀리 있으니 여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못 들었는지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희한하게 윗꼬리가 달린 구간, 그리고 여기서도 반등을 시도했지만 다시 막힌 구간, 여기서도 지지를 해줬던 구간,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런 거 보면은 이 지지와 저항만 잘만 사용해도 이게 이제 거기에서 매수가 어떻게 들어온지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서 뚫어주고 나서 흘러내리 있을 때 여기 거래량을 한번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 그때 거래량보다 많이 터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통해서 뚫을 수 있을지 뚫을 수 없을지, 뭐 다양한 뭐 외국인이 샀는지 기관이 샀는지 뭐 지수는 어떻는지 뭐 영향이 엄청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동안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을 선을 그어보고 판단을 하는 게 그냥 심플하고 다른 잡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지지와 저항은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봉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뭐 주봉, 분봉 뭐 다 사용 가능합니다. 뭐 주식에 많은 기법이 있고 뭐 많은 매매 방법이 있지만 자기와 잘 맞는 기법을 하루에 한 개씩 혹은 그 기법 하나를 일주일 동안 해본다던가 그런 시도를 해보면서 이거는 나와 잘 맞구나, 잘 안 맞구나 테스트도 해보고 지난 차트도 돌아가서 적용도 해보고, 그때 이제 외부 상황들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지수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이제 어느 정도의 확률이란 것이 나오겠죠. 이러한 지지와 저항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뭐 검색식을 만드신 것 중에 뜨거나 이런 실시간 종목 주위에 조회에서 뜨는 종목들도 뭐 사용하셔도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 떴을 때는 물론 잘 가는 애들도 있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시선이 쏠렸을 때 거래가 폭발하면서 올라갔을 때가 그때는 많이 올라가겠지만 언제 떨어질지 장담 못합니다. 즉 이 주가를 운전하시는 사람이 이걸 언제 떨굴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선을 쏠렸을 때
더 올리거나 거기서 스탑을 하거나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분석할 시간이 뭐 1, 2분 정도는 빠르게 선 대충 딱딱 긋고 그럴 시간은 필요한데 쭉 올라버리는 걸 보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매수에 손이 가더라고요. 내동매매를 하게 돼서 이거는 그냥 내가 매매를 이미 했는데 난 이미 아래에서 잡았는데 이게 여기에 떴구나. 그럼 이게 더 올라가거나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배열이라는 조건 검색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1주 월봉이 5일선, 11선, 21선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어라. 15분까지도요. 전 15분을 지금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정배열이 4개 이상이 돼야 되고 거래대금이 200이 이상이 거래량 비율이 이거는 아직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비율이 전일보다 일단 많아야지 이게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을 했는데 이건 처음에 150% 이렇게 설정을 해봤는데 설정을 했을 때는 그 150%가 아닌데도 정배열로 이쁘게 올라오는 차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게 되니까 이게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거래량 비율을 지금 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잡히거든요, 종목이. 특히 장 초반에 이럴 때 거래가 활발할 때. 그래서 거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뭐 일단 200만 주로 설정해 놨는데 그냥 너무 없으면 이게 아무리 저항 지지를 잘 그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설정해 봤고요. 시가총액도 한 50억 정도 이상이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선 잘 긋고 저항과 지지를 잘 판단했다고 쳐도 이 실전 경험이 없으면 저처럼 두드려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지지와 저항을 잘 이용하면은 이게 타이밍, 타점 그걸 잡을 때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단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반년 뒤나 1년 뒤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같은 생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된 저를 볼 수 있는지 그것도 판단하기에 아주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주식 고수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린이의 시선도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지지와 저항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